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작년 말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인력 보강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총리실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제 같은 보도에 총리실은 즉각 부인했고 공직감찰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철저하게 공직사회 감시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공직감찰반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아래에 두는 것도 대통령실이 직접 공직자 비리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때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총 10명을 파견받아 공직본부관리관실에 한 개 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이 세 개의 조직이 힘을 모으면 웬만한 일은 거의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매우 주목할 만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려온 뉴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찰 사유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방통위 유관기관들의 이사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찰 대상 기관은 KBS와 EBS 이사회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기관의 이사 추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 그냥 단신으로 지나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를 줄여 방문진. 이 방문진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여권 성향은 3명,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사진의 편향 문제를 놓고 현 여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곤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방문진은 MBC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데 현재 MBC 사장 임기는 오는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끝나고 박성재 현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이사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 신임 MBC 사장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박성재 사장의 연임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 최근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박성재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일부 임직원이 3년간 업무 추진 명목으로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었는데요. 현재 박성재 현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검찰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관계자 소환과 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데요. 중점 심사 대상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이 거부됩니다. 당시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와 실제로 점수를 매긴 심사위원 사이에 어떤 의사교환이 있었거나 또는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데요. 지난해 이 같은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감사원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채점 때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해야 했다는 심사위원 일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기관이 바로 방통위인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공격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통위원장은 방송에 대한 막강한 규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정치 중립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일삼아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은 방송 보도 내용의 편파 왜곡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자신들 편인 정연주 위원장을 앉혀놨죠. 정연주가 누구냐? 정 위원장은 KBS 사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14시간 생방송 기록을 세웠고 KBS 발전 뒤로부터 어느 정권보다 철저히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했다는 비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정연주입니다. 이런 사람이 편파 왜곡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 매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김어준 등 자기 편 편파 왜곡 방송은 일부러 눈을 감거나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과 정연주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자, 문재인 정권을 잡자마자 한 짓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당시 야당이 추천한 강규영 전 KBS 이사를 김밥집 2,500원 법인카드 사용까지 문제 삼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더 큰 다른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만을 올렸었고 문제는 이튿날 바로 이를 제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강 전 이사는 문재인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내승소했지만 문 정권은 이미 끝났고 소송 비용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해보면 왜 지금의 MBC와 KBS 등이 편파 방송에 쩔어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납득이 쉽게 가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 어떤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벌어졌습니까? 검찰과 경찰, 공공기관, 그리고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무슨 위원회, 그리고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심지어 최근 북한 무인기 논란을 일으킨 군까지 곳곳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것도 빨리 손봐야 할 곳이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공약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